다음 주부터 의료 방역 요원과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신종플루 백신이 순차적으로 접종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정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제90회 전국체전 우승을 끝으로 20여 년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의료 방역 요원과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신종플루 백신이 순차적으로 접종됩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 우선순위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의료, 방역 요원이 제일 먼저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국 초중 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12월에는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노인, 군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고위험군 등 모두 1,716만 명이 선정됐습니다.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률이 80만 명이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한 820만 명, 초중고생이 750만 명, 군인이 66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접종 횟수는 18세 이상의 경우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2회 접종이 예상됐지만 임상시험 결과 면역력과 안전성이 확보돼 1회 접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에 항체 생성률이 65세 미만의 성인에 있어서 91.3%라는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63.39% 항체 생성률을 보였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시기는 11월 중순쯤 예상됐지만 녹십자가 오늘 백신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앞당겨졌습니다. 녹십자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신종플루 백신 허가를 받아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CBS는 오늘부터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2.8 재보선 지역구별 선거 판도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여야의 수도권 표 대결이 가열되고 있는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안산 상록을 지역은 경기 수원장과 함께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지역 경제를 살릴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저의 당선으로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당의 도움을 받아서 반월공단과 시야공단에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정세균 대표와 함께 현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서 이번에 한나라당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의 여지를 두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야권 후보 중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자격 있는 후보는 일관된 행보를 보여온 저 임종인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지만 여론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거 이것도 좀 가서 따지고 좀 끌고 말 한마디도 가서 못하고 속 만드는 건 뭐 있으나 마나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분, 그동안 어떻게 일을 꾸며 오셨는지 또 어떤 일을 추진해 주셨는지 그런 거예요.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산 상록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막판 표심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강영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한 이른바 정두원 법안은 외국어고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학생 선발권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외국어고를 특수목적고 지위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시켜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고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정두원 법안이 확정될 경우에 평준화 지역인 서울 지역 외고는 자율고로 지정받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레이스를 우승으로 장식하고 은퇴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오늘 대전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체전 마라톤 남자 일반부에 출전해서 2시간 15분 2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지난 1990년 전국체전에서 생애 첫 풀코스 도전 이후 통산 41번째 완주를 하는 동안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금메달을 땄고 2시간 7분 20초의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해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운동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년 넘게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응웬 밍찌의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 베트남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이 세 번째입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날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확대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국 정상은 외교와 안보, 군사 분야 협력을 위한 차관급 전략 대화 신설에 합의하고 육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도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오는 2015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난해의 2배인 200억 달러로 늘리고 한 베트남 FTA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국책 사업인 하노이 홍강 개발과 고속철도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치민 묘소 참배와 베트남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베트남전 등 과거사를 정리하고 양국이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총리와 당 서기장 면담, 국빈 만찬을 끝으로 베트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하노이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과 공무원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96년 말 이른바 날치기 노동법 사태 이후 13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노총 장석춘,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 노조 등 노동 현안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로 해서 다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됐는데 이걸 출발로 해서 점점 이런 어떤 이 대응이 좀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노총은 연대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노총은 또 정부와 사용자 측에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전국 노동자 대회 이전에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계와 전면전을 벌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양노총은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최근 정부의 공세를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역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노총이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강력한 대정부 연대 투쟁을 공식화하면서 각종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어린이들이 밥솥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 등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밥솥 관련 안전사고 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6살 미만의 유아 사고가 36%였고 이들 대부분은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을 접촉해서 발생한 화상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서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등의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때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YMCA 전국연맹 이하경 사무총장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있는 이 씨 등을 방패 등으로 찍어서 상해를 입힌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시위 진압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범죄 수사물을 보면 가끔 동물을 증거로 활용해 범인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주에서 실제로 거머리를 이용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사건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거머리 덕분에 8년 만에 해결됐다고 하는데요. 호주로 함께 가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거머리가 호주에서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거머리가 범인의 피를 빨아 DNA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호주 경찰은 8년 만에 강도 사건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For the leech to latch onto the offender as he was probably travelling through the bush to get there, to drop off at the scene, to be found during the examination and to be able to extract the DNA sample from the blood in the leech, it's a... 이 용의자는 지난 2001년 한 70대 노인 집에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완전 범죄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평균 강설량은 60cm를 넘는데요. 이 때문에 해마다 제설 차량 5,800대와 제설 작업 인력 5만여 명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시 외곽에서 인공적으로 눈을 내리게 해 시내에 내리는 눈의 양을 5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눈을 치우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고는 하지만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선 부정 시비로 시끄러웠던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 결과 49.67%의 득표율을 얻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카르자이 대통령도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یک اقدام قانونی و برحق می‌دانیم در مطابقت با قانون اساسی.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 같은 카르자이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늦게 흐려져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아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4.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